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입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이태준의 복독방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강의하는 건 전문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신에 들어가거나 복독방 전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필수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줄거리는 이제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요. 이태준 작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요.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고2 모의고사에 우리 3월달에 나왔죠. 이태준의 촌뜨기라는 작품이요. 그쵸? 예, 그 작품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비교해 보시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태준은 이제 특히 강조할 것은 뭡니까? 옛것을 숭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 취향, 옛것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통 문화에 대해서 예찬을 많이 하고요. 농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동경이 있습니다. 우리 촌뜨기라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봤었잖아요. 고2 모의고사에서. 그다음에 또 이태준은 옛것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은연중에 이제 드러냅니다. 아셨죠? 그리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식민지 근대화 있죠. 일제의 지배를 비판하는 그러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태준 작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 보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작품에 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핵심 정리를 보시면요. 시점은 이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37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소외된 자, 즉 은퇴한 노인들이 나오거든요. 그 삶의 비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꿈과 좌절을 그리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30년대 작품이긴 합니다만 현대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또 갈래는 단편입니다. 그래서 30년대 서울 변두리의 한 복덕방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셨죠? 지금 공인중개소라고 합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복덕방이라고 했습니다. 또 의의는 뭡니까? 이 작품에 현실에서 소외된 이 노인들의 삶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라는 이제 허황된 꿈, 이것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딸의 모습도 나오고 또 소심한 아버지 안초시에 대해서 무너져가는 가족 관계를 폭로하는 것이 이 작품의 의의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설상 특징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근대화의 이 물결 속에서 어때요? 소외된다. 이 소외라는 말을 꼭 시험에 들어간다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소외된 세대의 이 가난함 그리고 좌절을 그립니다. 우리 촌뜨기라는 우리 소설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었죠. 그렇죠? 예, 촌뜨기 역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좌절된 그 주인공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장군이의 모습, 그렇죠? 예, 그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당시 젊은 세대들의 위선적인 삶, 그렇죠? 또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드러냅니다. 젊은 세대, 즉 딸 안경화에 대해서 좀 특히 이야기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인물의 성격이 각 인물의 대화 행동, 이게 뭐예요? 간접 제시죠, 간접 제시, 그렇죠? 또 동시에 서술자에 의해서 직접 제시됩니다. 그래서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주로 서참이의 복덕방에서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제한적이고요. 거의 공간 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아셨죠? 예, 제목 그대로 복덕방 자체에 대해서 사건이 그 내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 소외된 자들, 그렇죠? 노인들이겠죠? 이 삶을 이 작가가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부드러운고 따뜻한 문체, 그 다음에 애정어린 눈빛으로 그 노인들의 애환을 아주 섬세하게 포착해서 묘사를 한다는 거, 이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들의 꿈과 좌절을 작가는 이제 담담하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또 30년대는 이미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복덕방이라는 이 정적 공간 속에서 이 새 노인이 등장함으로써 사회와 소외 계층, 사회에 대해서 이제 소외당한 그런 노인들의 계층이 제시된 거고, 또 가정과 개인 사이에서 빚어지는 이 불안, 그렇죠? 예, 그리고 절망적 상황, 우리 그 안초시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네요. 담담하게 작가는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결국 자살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체면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안경화 딸, 그렇죠? 이 태도에서 어때요? 무너져가는, 붕괴되어가는 이 가족 관계를 아주 뚜렷하게 제시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아셨죠? 예, 어때요? 지금의 이 작품을 읽어도 굉장히 절실하게 와닿죠. 그렇죠? 예, 이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행태의 비극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창작 의도. 이 작가는 왜 이걸 창작했냐? 이거 신세대 윤리 의식이 정말 갈수록 어때요? 상실된다. 이걸 비판하려는 거고요. 이 근대화의 물결, 즉 식민지 근대화죠. 그렇죠?
이 좌절되고 슬픔을 느끼는 이 9세대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이 사람들 그리고자 하는 거고요. 또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이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는 겁니다. 유도하는 거고요. 또 근대화에 따른 가족의 해체, 그렇죠? 근대화에 따른 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을 드러내고자 이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조심할 건 뭐냐? 부동산 투기 그 자체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조심하시고요. 자, 등장인물 정리해 봅니다. 등장인물은 이제 네 사람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네, 간단히 안초 씨가 있는데 안초 씨는 서참이가 운영하는 복덕방에서 소희라는 늙은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안초 씨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말끝마다 이제 젠장 막 이런 말 씁니다. 흥 하면서 코웃음을 막 붙이거든요. 이런 건 뭐냐면 현실에 대해서 강한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또 과거에 한미천 잡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복덕방에서 소일하면서 어때요? 딸에게 생활을 의존하는 그러한 그 소외된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 고장난 이 안경다리를 고치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그래서 유명무용과 딸을 두어서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경제적 능력 면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러한 그 9세대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셨죠? 또 세 번째는 이제 돈만 가지면 참 좋은 세상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안초시가요. 그래서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과 교섭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돈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자고요. 현실 속에서는 남들처럼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몽상가라는 거는 허황된 꿈을 꾼다는 거죠. 그래서 재기를 삼으려고 여러 번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셨죠? 예, 돈이 없어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번째, 박희환 영감이 일러준 소문을 듣고 이 딸을 부추겨서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실패로 끝나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음독 자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 거죠. 우리 이태준의 그 소설 중에 촌뜨기, 바로 그 작품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근대화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어떻습니까? 적응을 못하고 좌절해서 절망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역시 1억 천금의 허황된 꿈을 꾸다가 어때요?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서 어때요? 다소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소심한 성격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살보다는 현실을 더 직시해서 한번 이겨내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 자살로 끝맺는 그런 비극적 인물로 드러나네요. 그렇죠? 또 서참이는요. 구한말 훈련원 참의를 지냅니다. 그래서 복덕방 주인이고요. 대한제국기의 장교 계급입니다. 이 서참이라는 계급이요. 그래서 군대가 해산되자 할 일이 없게 되니까 어때요? 처음엔 별로 기대지 않고 시작했던 이 복덕방을 해서요. 경제적 기반을 닦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그 세 인물 중 여기 나온 등장인물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은 먹고 살기 마련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머지 인물보다는 어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을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기생 뭐 갈보 따위가 사글세방 한 칸을 얻어 달래도 예의하고 따라 나서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돈은 가졌지만 자신의 신세가 한탄하고 있거나 서글프다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위치 위상이 한때 군대를 호령했던 사람인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위가 떨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훈련한 시절에 어떤 남자다운 이 기계를 그리워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한말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시절 그 자기가 호령했었던 그런 무관이었습니다만 현재는 그 혈기와 진취적 기상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런 지난 과거 왕년에 이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요. 현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슬픔을 느끼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또 박희환 영감은요. 복덕방에 자주 나오는 이제 서참이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뒤늦게 일본어를 배웁니다. 대섭을 해보고자 하나 여의치가 않은 상황에서 기약도 없는 공부를 계속합니다. 이 당시에서는 대섭이라는 건 이제 법률 문서를 대신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카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하는데 굉장히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일본어 공부를 해야 돼서 좀 어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안초 씨에게 땅 투기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서 이게 결정타죠. 안초 씨가 자살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거잖아요. 그죠? 또 딸 안경화입니다. 그 안초 씨의 딸 이 안경화는 유명한 무용가고요. 굉장히 비정하고 냉정한 인물입니다.
이 유력한 신극단체 토올에 가담할 정도로 아주 신지식인 여성입니다. 그러면서 근대화된 세대와 새로운 문명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안초씨의 딸인데 아버지에게 드린 용돈 되게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타산적입니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아주 냉정한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버지 죽음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호사스러운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연거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기의 위상 때문에. 또 이기주의와 허세로 가득 찬 위선자라는 거죠. 위선자. 그렇죠? 예, 그게 표리부동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의 도의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 타인의 시선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한 겁니다. 또 효를 강조하는 우리 전통윤리, 바로 이제 작가가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전통윤리, 그렇죠? 효. 이게 점차 붕괴되어 가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이 안경화를 통해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까지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인물 세 노인의 이제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본다면 각기 개성이 달라요. 세 인물. 또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친구끼리. 또 모두가 일선에서 밀려난 소외된 자들이잖아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외로운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는 공통점을 지닌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성공의 꿈은 아직 남아있지만 어때요? 이들은 이미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진 구닥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무능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회의 진동, 사회의 변화 때문에 결국 어때요? 소외되는 인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외된 자라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이거 소외란 말 놓치면 안 돼요. 또 수동적이고 왜소한 비극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거, 이 공통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복덕방이라는 제목, 이 제목의 의미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복덕방은 어때요? 고통받고 소외된 채로 또 나왔죠. 소외. 새 노인을 이어놓는 정적인 공간이자 꿈과 좌절의 공간이다. 중요합니다. 아주. 꿈과 좌절의 공간이다. 아셨죠? 꿈과 좌절. 동시에 꿈도 있고 하지만 그 속에서 좌절을 맛보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덕방은 한자로 보면 뭡니까? 복과 덕이 넘치는 방이에요. 그래서 새 노인의 삶을 봤을 때 어때요? 이 따뜻한 공간이 되어주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반어적인 표현이다. 반어적인 제목을 붙인 거잖아요. 현진과의 운수 좋은 날처럼. 그쵸? 예, 이렇게 붙임으로써 새 노인의 삶과 안초시의 죽음에 대해서 어때요? 더 안타까움을 훨씬 더 어때요? 강조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그쵸? 예, 운수 좋은 날도 바로 그렇잖아요. 비극을 더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그런 그 제목입니다. 그쵸? 예, 채만식의 태평천하도 그렇고요. 자, 이런 것들 제목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급변하는 바깥 세상에 편승하고자 하지만, 그렇죠. 주변부로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좌절하는 거죠. 그리고 초라하고 궁핍한 이 새노인들이 이 소위라는, 그렇죠? 예, 할 일 없이 이제 시간 때우는 이런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이제 서로 다툽니다, 서로. 때로는 사소한 일에 이제 마음도 상하는 그런 사이가 되지만 결국 진정한 것은 서로를 향한 애정은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연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덕방 바깥이 이제 물질주의, 출세지향주의에 젖은 사람들의 공간인 반면에 이 복덕방 내부는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같이 추구하고 있다. 요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복덕방을 경계로 외부에서는 물질주의, 출세지향주의, 그 복덕방 안에서는 전통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추구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 대조, 공간을 경계로 대조가 되고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근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세대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절망에 빠진 안초시가 마지막으로 기댄 공간이었죠. 그래서 새노인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비극적인 장소로 변모가 된다. 이것까지 무조건 시험지에 나오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속에 이제 전체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네요. 자, 그다음에 주요 갈등 상황을 보면요. 복덕방에 나타난 이제 세대 간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제 세대 간의 대립이에요. 그래서 9세대는 뭡니까? 안초시와 이 박희환, 서참이 이렇게 해서 세 인물이고요.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중시합니다. 정을 중시하는 거고요. 근대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세대입니다. 신세대는 누구냐? 중심부. 안경어와 주의 인물들입니다. 근대적인 가치관이고요. 개인을 중시하고 자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근대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 간의 대립이 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세요. 또 안초시가 자살한 이유는 뭐냐? 겉으로 표면적인 이유는요. 부동산 투기 투자에 실패했잖아요. 거의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면서 또 자신의 실수로 큰 돈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면적인 거 보니까 새로운 시대, 이 일제 그 근대화 시대 이때 적응하기 실패됐고요. 또 달러부터의 소외감 이러면서 가족 공동체 붕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한 딸의 태도에 어때요? 아버지는 절망했고 또 미래에 대한 뚜렷한 전망과 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안초 씨의 안타까운 상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덕방 전체적인 그 개괄 학습이고요. 오늘은 이제 복덕방 발단 부분까지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 중에 발단 부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발단에는 이제 안초 씨의 일상사가 나오는데 안초 씨의 어려운 처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보실까요? 철석, 앞집, 판장 밑에서 판장이라는 건 이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물 내버리는 소리가 났다. 주먹구구, 주먹구구는 이제 주먹으로 어림짐작하면서 골똘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안초 씨가요. 이 초시라는 단어는요, 과거의 첫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초시라는 그 명칭을 줍니다. 그래서 이름은 아니에요. 놀랄만한 폭음이었던지 커다란 소리였다는 거죠. 다리 부러진 돋보기 너머로 똑 아주 비슷하게 먹이를 쪼는 닭의 눈을 해 가지고 수채 이 과거에는 이제 수채구멍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집안에서 이제 쓸모없는 물이나 이 빗물이 흘러나게 만드는 그런 구멍입니다. 아시죠? 뿌연 뜬물에 휩쓸려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음식을 해 먹은 겁니다. 맞은편 그 집에서요. 그러면서 호박 꼭지, 뭐 계란 껍질, 커피, 녹두 껍질, 녹두 빈자떡, 빈대떡입니다. 그러면서 흥하죠. 그렇죠? 항상 말투가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이 안초 씨가요. 한 5, 6년째 안초 씨는 말끝마다 자 나오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젠장 아니면 흥하고 코웃음, 즉 비웃음을 잘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아주 불만족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그러한 인물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간접제시라는 거죠. 간접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까요? 네 번째 페이지인데요. 추석이 벌써 내일 모레지. 이제 배경이 나왔죠. 추석. 안초 씨는 자기도 모르게 입맛을 다셨다. 자, 입맛을 다셨다는 건 기분이 굉장히 별로, 언짢다, 안 좋다 이런 얘기죠. 별로다. 기름내가 코에 풍기는 듯 대뜸 입안에 침이 흥건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식욕이 이제 나고 군침이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궁핍함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전에 괜찮게 지낼 때 풍친이 하던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어때요? 날카로워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식욕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제 이가 이제 부실했었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생각지 아니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식욕이 돈다라는 표현입니다. 안초 씨는 그 날카로운 이를 빠드득 소리가 나게 한번 물어보고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어때요? 천리같이 트였죠. 조각구름 여기저기 널렸죠. 깨끗이 발에 말린 옥양목 같다고 합니다. 이거 비유, 지규가 나왔죠. 그만큼 하얗다는 겁니다. 하늘이 맑고 하얗다. 흰빛이 눈이 부시다라는 거죠. 묘사죠, 묘사. 안초 씨는 이내 자기의 때 묻은 적상.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앞에 나오는 하늘이라든가 조각 구름이라든가 그죠? 이 구름들은 전부 어때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입고 있었던 뭐 적상, 윗도리에 입는 호도십니다. 호도. 아셨죠? 이 적삼이 어떻습니까? 대조가 되는 겁니다. 대조.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대조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궁핍한 처지를 부각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매를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은 날래는 이제 방언입니다. 평안도 빨리 어떻습니까? 들리지 않는다. 거기는 한 조각 찌꺼기 그죠? 녹두 빈자나 한 잔의 약주로서 어쩌지 못할 더 슬픔. 중요한 거 뭐다? 현재 뭐 하고 있다? 슬픔 나왔죠. 그죠? 여기 나오는 정서. 고적함 나왔죠? 쓸쓸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슬픔과 쓸쓸함이 있다. 그 자신의 뭐가 나온 겁니까? 자신의 처지가 나온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어떻다? 깨끗한 자연과 자신의 적삼을 대조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비유와 묘사가 쓰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손끝으로 튀겨보기도 하다가 목침, 나무 베개예요. 나무 세우고 눕고 말았다.
그렇죠. 뭔가 좌절한 모습이죠. 현실에 대해서. 이사는 8하고 4호는 20이다 하면서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쭉 계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초 씨가 다시 주먹구구를 거듭해서 얻어낸 총액이 19,000원. 단 1,000원만 들여도 19,000원이 되리라는 심속, 마음속으로 이제 10,000원만 들이면 그게 얼마인가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드러난 겁니다. 이마가 화끈해졌다. 그리고 무릎을 얼른 고추 세우고 뒤나버리는 사람처럼 쪼그려 앉다. 그럼 마코라는 건 당시 일제 때 쓰는 피는 담배입니다. 담배.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는 거고요. 번연히 갑작스럽게라는 거죠. 알면서도 다시 집어다 눌러보았다. 주머니에는 단돈 10전. 그죠? 주머니에는 딸랑 10전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안경다리죠. 안경다리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안경다리를 결국 못 고치고 죽게 됩니다. 고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그 소원이었는데요. 벌써 세 번째가 네 번째인가 딸에게 4, 50전씩 얻어가지고는 번번이 어때요? 담배값으로 다 날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10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초 씨는 주머니에 그 손을 넣어서 그것을 집어내었다. 백동화였죠. 백동화 한 푼을 얻은 이 야인 손바닥. 자, 가만히 떨렸다. 왜 떨렸냐면요. 마지막 이제 10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떨리는 장면이에요. 자, 서참이 인물 두 번째 나왔죠. 투박한 손을 생각하면 너무나 얇고 절망스러운 손이건이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서참이의 손과 지금 대조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만큼 어떻습니까? 서참이는 군인이었잖아요. 그렇죠? 투박하고 자기는 어떤 얇고 절망스럽다. 체질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나 이따금 술잔을 얻어먹고 이렇게 내 방처럼 그의 복독방에서 잠까지 빌어 잤건만 한 번도 집 거간이나 해서 해먹는 서참이의 생활이 부럽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남의 그 영업소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잠도 자고 허구한 날 와서 놀면서 이 서참이의 어떤 생활이 부럽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서참이 나름대로 이제 돈을 벌었거든요. 그렇지만 집을 중개해서 그렇죠? 예, 요즘 말하는 공인 중개사예요. 이 집을 중개해서 이렇게 벌어서 생활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독방으로 번 돈 정도는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안초 씨의 인물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언제든지 한 번쯤은 무슨 수가 생겨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대사인데요. 언젠가는 무슨 수 나왔죠. 내 집 갖고, 내 밥 먹고, 내 힘, 내 얼굴로 다시 한번 세상에 뭐 한다? 부딪혀 보고 싶은 거죠. 몰락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희망과 꿈, 이 야심이 있다라는 거, 이 장면 놓치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나름대로 현실에서는 몰락해 있지만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초 씨는 전에 어떤 관상쟁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주먹을 쥐어야 재물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렇게 쥐노라고는 했지만 문득 엄지손가락이 얄밉도록 자꾸만 밖으로 어때요? 쥐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팀전이라는 건요. 피륙 같은 거 있죠. 이런 피륙 같은 거 온갖 천을 팔던 가게입니다. 우리 그 메밀꽃 필 무렵에 허생원이 바로 이 드팀전이라는 어떻습니까? 상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하다가도 실패를 하였고 그래 집까지 잡혀서 어때요? 이 장롱이나 찬장을 파는 가게였어요. 아셨죠? 예. 그러면서 그만 화제를 보았거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실패했다는 거죠. 화제. 그렇죠? 실패도 하고 화제도 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합니까? 영업 실패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 실패했고요. 이놈의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좀 들어가야 또 젠장이란 말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이 현실을 모두 뭐한다? 자신의 운수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운수에 어떻습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운명론자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먼저 안으로 넣고 아프도록 주먹을 꽉 쥐어봤다. 이거 뭡니까? 드틴전 이제 근대화에 따라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신문명이라든가 근대화의 물결에 어떻습니까? 점점 사업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태준의 지난번에 어떤 촌뜨기하고 똑같죠. 장군이도 역시 그 물레방아 있죠. 신식 물레방아가 신식 기계화하고는 어떻습니까? 대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안초 씨는 실패를 자기 이제 운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장면도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오면 아마 요 부분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요 장 발단에서 나온다 그러면 요 부분, 그다음에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실 부분, 요 부분, 제가 발표한 부분, 발단에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어 보낼 돈이면서 그 10전짜리를 그렇게 쥔 주먹에 단단히 넣고 이제 담배 가게로 나갔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발단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어지니까요. 꼭 들으시고요. 길지 않으니까 단편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질문의 댓글 있으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